필리핀님. 네. 갑자기 왜 찾아온 거야?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대표님한테 어떤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인터뷰 괜찮으신가요? 아니 왜 갑자기 내가 마이크까지 준비해왔어요. 오전에는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요새 이 문제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게 내 집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 마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꼭 팔아야 하는 집이 있고 절대 팔지 말아야 하는 집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서울이라고 해서 다 상급지가 아니잖아요. 요즘 갈아타려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해안을 좀 주시면. 여기서 하지 말고 네. 스튜디오로 갑시다. 나 여기는 네.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니라서 아, 스튜디오로 갑시다. 그러시죠. 정말 요새 10억씩 대출 받아서 가시는 분들, 막 이사 가시려고 하는 분들,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아, 정말 사실 저는 겁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좀 대출 받아서 상급지를 간다면 어디가 좋을지 정말 좀 알려주세요. 아니 뭐 10억씩 대출 받아서 간다는 사람들 꽤 있고 우리한테도 그런 메일이 많이 오는데 10억씩 대출 받는 거 그 능력 안 되면 하면 안 돼요. 10억 대출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연봉이 제가 볼 땐 적어도 한 3억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신문에 나거나 또 우리들에게 가끔 오는 제보나 또는 상담 내용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너무 과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상급지가 어딘지만 좀 알려주세요. 자꾸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일단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자면 상급지 얘기할 때 서울이 상급지겠죠. 그런데 서울이 다 상급지는 아니고 또 강남도 강남 나름이죠. 다 상급지는 아니에요. 최상급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급지인 건 맞는데 최상급지라고 하면 압구정동, 청담동, 반포동, 대치동 그리고 뭐 삼성동 쪽 이쪽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살기가 좋고 또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대한민국 최상급지가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무조건 강남 하니까 다 강남이면 다 상급지인 줄 아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뭐 범위가 넓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최상급지 말고 상급지다 하는 쪽을 제가 알려드리면 용산, 잠실, 성수동 이쪽이 이제 상급지 정도에 들어가죠. 아니, 그런데 마포나 여의도도 상급지 아니에요? 마포나 여의도도 상급지인데 거긴 제가 볼 땐 준상급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의도 마포 중에서 동쪽 마포, 양화대교를 중심으로 오른쪽 마포 그쪽이 좀 집값이 비싸죠. 그리고 옥수동, 금호동 쪽 그리고 교대역, 방배동 또 남부터미널 쪽 이쪽이 이제 준상급지에 들어가요. 여기도 최상급지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뭐 거주의 만족도나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의견이 좀 엇갈릴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상급지라고 하면 정말 최고의 상급지는 한남동 아닌가요? 한남동. 한남동에 보면 뭐 우리 지금 대한민국 1등 아파트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거기 아니에요? 그럼 뭐 한남더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거기가 비싸긴 한데 뭐 좋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고의 상급지라는 말에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동의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교통이에요. 대중교통. 한남동이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서울의 중심에 딱 있고 강남을 바라다보고 있는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긴 한데 대중적인 교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거긴 최상급지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 물론 뭐 한강 바라보는 시각 이게 남향이니까 뭐 최고 입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른 모든 걸 종합해 본다면 최고 입지란 말은 아마 제가 볼 땐 공급자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나인원 한남, 또 한남더일 정말 최고가 아파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용적률이 낮아요. 나인원 한남의 용적률이 147% 정도 되고 건폐율이 30%거든요. 그리고 한남더일의 경우는 용적률이 더 낮아요. 120% 정도 나와요. 건폐율도 30% 미만이에요. 이런 아파트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니까 이게 비싼 거예요. 또 그걸 기준으로 그 인근에 재개발하시는 분들이 한남동이 최상급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게 가격을 부풀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한남동이 최상급지다라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제 기준이니까. 아니, 근데 그럼 정말 그 다음으로 상급지 어디일까요? 글쎄요. 그 다음에 상급지라는 개념을 따지면 서울에는 크게 없습니다. 뭐 좀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목동 쪽이 좀 상급지이긴 한데 차라리 경기도권의 웬만한 곳이 서울보다 더 나은 상급지가 될 수 있어요. 뭐 과천이랄지 판교랄지 이런 곳은 수도권에서 가장 상급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송도는요? 송도도 수도권에서 인천 지역에서는 가장 상급지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수도권의 아파트 중에 서울 아파트 가격을 넘어선 곳이 아주 많아요. 그만큼 아파트 값이 정말 미친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저 동탄에 가면 동탄역 그 앞에 집값 거기는 서울 마포보다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과천이나 판교는 이미 서울 상급지 마포 정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요즘 성수동 쪽에 집값이 많이 뛰고 있는데 거의 성수동급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뭐 수도권이라고 해서는 하급지
서울은 상급지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수도권 아파트 단지들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다 잘 지어놨어요. 새로 지은 것들.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도 지하철 역세권이라면 뭐 수도권의 상급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상급지를 꼽으라면 이게 다 무조건 뭐 서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도 다 상급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지냐 하급지냐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 가치에 과연 얼마나 가격이 더 뛸 것인가, 뭐 이 값을 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주거의 가치, 거주의 가치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강남 대치동이 살기 좋아요? 살기 좋긴 한데 너무 복잡하고 교통이. 그렇죠. 예. 거기는 뭐 학원 라이드하는 그 부모님들 차들이 막 저녁 때 되면 꽉꽉 차기 때문에 차도 엄청나게 막히죠. 그렇다고 거기가 공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다만 한 가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이 상급지다라고 하는데, 이건 가격적인 측면 이라는 거죠. 그 매슬로 욕구 5단계 이론 중에 3단계 보면 소속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 5단계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1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또 성적 활동을 하는 그런 단계. 2단계가 이제 안전의 욕구입니다. 고용 안전, 건강 안전, 또 내 재산의 안전, 이런 것 여러 가지 안전 욕구가 있고, 3단계에 가면 소속 욕구가 있어요. 가족이나 또는 집단의 소속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속 욕구 중에 아파트 단지에 내가 어디에 살고 싶다라는 것도 소속 욕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소속 욕구가 충족이 되면 4단계 존중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존중받고 나면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긴다. 이게 바로 매슬로 5단계 욕구 얘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매슬로 욕구 5단계 중에서 지금 사람들이 소속의 욕구를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동창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멤버가 좋은, 그러니까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과의 소모임을 갖는데 내가 거기 속해 있다든지 하는 것도 일종의 소속 욕구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어디 아파트에 사니? 이렇게 물으면 어디 아파트에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이미 소속 욕구가 발산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아파트에 단지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마치 잘 사는 지역에 소속 욕구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것이 마치 이제 또 계급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더 상급지로 이사를 갈 거야, 가고 말 거야, 이런 강박관념도 생기고, 또 계획도 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리해서 막 10억씩 대출받아서 상급지로 이사 가려고 하는 개념도 생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상급지가 아니면 집값이 많이 안 뛸 거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집값이 많이 안 뛸 것이기 때문에 팔아야 한다, 이 개념은 제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보통 직장 이전이랄지 아이들 교육이랄지 아니면 내가 이 지역에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뭔가 생활에 좀 변화를 주고 싶다든지 이래서 이사를 가잖아요. 상급지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팔고 하급지니까 뭐 어떻고 이런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지로 무조건 가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자체가, 그리고 이미 송도에 살고 계신 분이 더 상급지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서울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서울로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뭐 상급지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단순하고도 솔직한 심리이기 때문에 그걸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갈아타기를 시도한다는 거, 이런 거는 정말 힘든 일이다.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뭔가 갈아타기를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지금 요즘에 집값이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무리를 안 하고는 집을 살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득이 너무 많아, 좋아 나는, 그래서 갈아타기쯤이야 뭐 쉽게 할 수 있어 라는 환경이라면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미래가치 상승을 노리고요, 너무 큰 희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새 아파트로 계급이 나뉘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너무 힘들게 해요, 우리 자체를.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 또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도 미래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송도도 이미 인천 지역에서는 최상급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라는 걸 느낀다면 저는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서 또 내가 욕심을 부리고 또 뭔가 마음을 또 더 큰 곳을 바라보고 간다면 계속 더 힘든 일만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가되 여유가 없다면 그렇게 막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누가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상급지, 최상급지에 살고 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살다 보면 기회가 온다라는 말로 제가 들리거든요. 저희 채널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열심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본인들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훨씬 더 상급지, 훨씬 더 환경이 좋은 입지로 이사를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또 혹시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경제 공부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떤 꿈이든지 여러분 버리시면 안 돼요. 각박한 세상에 이 꿈마저 버리고 산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보통 우리가 그거 포기했어. 이제 집 사는 거 포기했어.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포기란 단어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셀 때나 쓰는 말이지 내 꿈을 포기할 때 쓰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불쑥제가 찾아왔는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안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 불쑥불쑥 찾아오는 게 특기인가 봐.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잖아요. 다음에 또 올 겁니다.